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를 맞이해서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일정량의 연금을 받는 경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연금이 더 좋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궤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궤변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식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연금이 좋다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연금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 책략에 불과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을 듣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금보다 현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전문가로서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전문가거든요. 보험 수리 및 연금 수리를 한 경험자로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 0.01%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은퇴 설계 교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종합적인 은퇴 설계라고 하는 거, 노후 준비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단순하게 연금보험 상품만 팔아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각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하고 연금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등등 4대 공적연금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세 전략,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그것을 확실하게 컨설팅해야만 그것이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무엇인가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금보험을 팔지 않으니까 확실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결국은 연금보험 팔기 위해서 갖은 책략을 쓴다면 이것은 연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으니까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 수수료 이익만 배만 불리는 격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자동차 팜프렛만 보고 파는 자동차 딜러는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자동차를 만들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요. 분해 결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오로지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판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팜프렛 보고 아는 사람보다는요. 보험료 산출 방법서 및 해약환급 산출 방법서 그 사방서라고 표현들 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분석하고요. 연금 수리, 보험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 분해 결합할 줄 아는 사람, 어떻게 계산하는지 환급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연금액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문가죠. 단순하게 연금보험만 20년, 30년 팔았다고 전문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파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파는 사람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금융상품 감별사로서 제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해지 전문가로서 저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입니다. 공인받은 애널리스트 KCIA라고 해서 증권분석사 1, 2차 시험을 합격해서 인증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평가 시 우선 재무제표를 한다는 점, 재무제표를 먼저 본다는 거, 평가 분석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노후에 현금이 연금보다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비유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애널리스트는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바로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이게 대차제도표라고 해서 옛날엔 대차제도표였거든요. 자산부채에 자본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의 체격, 사람으로 보면 체격, 겉의 모양이죠. 겉의 모양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재무상태표가 좋다. 사람으로 보면 체격이 좋다면 보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실과 이익이죠. 얼만큼 이익이 났냐는 것이죠.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 사람으로 볼 때는 바로 체력이 되겠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보기 좋겠죠. 하지만 체력이 고갈났다,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요, 제대로 된 그 인간 활동,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사람으로 본다면 체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요,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되겠죠. 자금 확보 여력이 있느냐 이거죠. 돈이 풍족하지 못하면 윤활유 같은 것이 바로 돈이거든요. 그럼 기가 돌아가지 않죠. 돈이 없다면.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피의 순환입니다. 혈행이죠. 혈행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은요, 체격이 좀 왜소해도 아니면 체력이 좀 떨어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행이 막히면 바로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애널리스트, 그 진정한 애널리스트들은요, 기업 평가할 때 바로 캐시플로우가 나쁘면 아무리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아도 소용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격과 체력이 다소 약하더라도요, 혈행이 좋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체격과 체력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혈행이 막힌다면 바로 조기에 사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 혈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기업 평가할 때 현금 흐름이 좋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투자를 배제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좋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기업 평가는 정말로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요, 흑자도산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고, 그다음에 부채가 적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많고, 손익이 많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흑자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기업의 그 평가에 있어서 현금 흐름은 절대적인 척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현금 흐름에 그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도와주는 활동이 있습니다. 영업 활동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을 잘해야지 현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투자 활동입니다. 많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또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요, 재무 활동을 통해서 대출 및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 조달,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원활하다면은요, 당연히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할 때 그 기업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에도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돈이 메마르다는 것이죠. 돈맥 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경기 침체, 경제 위기는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불경기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 실탄을 많이 준비한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요, 호경기보다 불경기를 더욱더 선호합니다. 불경기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되죠. 주식가치 떨어졌죠. 부동산 가치 땅을 쳤죠. 그랬을 때 정말로 엄청나게 싸게 싼 돈을 들여서 그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팔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를 노립니다. 하지만 경기 화랑기, 호경기 때는요, 모든 가치가 다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올라가봤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오히려 불경기를 선호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왜냐? 불경기 때 현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만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바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도 개인도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현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면서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기업의 최고 포식자는요, 금융입니다. 제조업체 아닙니다. 이노베이션 많이 한 제조업체, 개발 많이 한 제조업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뛰어난 애플이라 할지라도요, 돈 주고 주식을 사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 돈으로 인수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현금, 캐시플로우가 최고죠. 그런데 연금이 현금보다 더 좋다고들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말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미친 말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연금이 좋다는 말을 통해서 연금보험을 거기에 팔고자 혈안이 돼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말의 수사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서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 폭망하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금융을 총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속에는요, 주식과 금융, 보험, 연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 속에는요, 연금이 총괄해서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하위 부류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최고의 가치이자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현금보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거액 10억, 2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연금이 나타나는 것이죠. 연금이 더 좋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난뱅이로 산다면은요, 절대 리스크가 없죠. 사기당할 리스크 없고요. 그 다음에 강도당할 리스크 없고요. 투자해서 손실 날 리스크 없고요. 자녀한테 뺏길 리스크 없습니다. 하지만 거지같이 사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바로 노후에 제대로 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 잘못됐죠. 자, 돈이 많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모두 뺏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무능한 실패자입니다. 사업만 했다면 무조건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돈 많은 부모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잘 가져야 되니까. 이러한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연금이 현금보다 좋다고들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연금보험을 팔기 위한 억지 주장, 바로 우격다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모두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한테 한번 사기 쳐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사기가? 사기는요, 그런 사람한테 절대 못 칩니다. 중서민, 소시민한테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정보도 없고 지원할 사람도 없고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기가 쉬운 겁니다. 비록 돈은 적지만 박리다매로 여러 사람한테 사기치면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기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사기당한다고, 돈 많으면 사기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나중에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이 옳다면. 왜냐하면 사기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자 되지 말라고 주문해야 됩니다.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불여사란 말이 있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던 것 같지 않다. 죽은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에 속아서 연금이 좋다고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개돼지로 취급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개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연말에 잠시라도 현혹돼서 속아서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모두 투자를 잘못할 것일까요? 워런 버핏이 투자 잘못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투자를 잘못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돈이 생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들은 투자를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년에 거액의 현금을 만든 부자들 절대로 투자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결국은 뭐냐면요, 그 갑작스럽게 돈이 생겼거나 투자에 몰지각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보는 거고 전 재산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그들의 투자 전략하고 노하우가 일반인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8,500원에 딸랑 판매 중입니다. 점심값도 안 되죠. 투자해볼 가치